자, 투수계수에 대한 영향요소를 살펴봤고요. 오늘 주제 중에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주제에 해당할 것 같아요. 투수계수를 그러면 실험적으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투수계수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실내 시험에서 결정하는 방법, 현장 시험에서 결정하는 방법. 여기 간접평가는 뭐냐면 원래 투수계수를 결정하고자 하면 아닌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수계수가 결정되는 이런 실험들이 자, 실내 실험은 우리가 정수도 변수도, 현장 실험은 보링홀, 양수시험, 루전 테스트 약간씩은 이제 틀린데 우리는 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암미 실험은 지금 어떤 거냐면 암미라고 하는 거는 두부 짜듯이 물을 짜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피가 변화하면서 물이 흘러갈 때 그런 특성의 실험을 가지고 투수계수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암밀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시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세세하게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암밀시험에서 나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2학기 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수도 투수계수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게 흙입니다. 흙이 이렇게 됐고요. 물론 요 사이에다 다공판도 설치를 할 거고요. 자, 흙이 됐고, 자, 물을 요 수위를 요게 일정하게 수위를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고 여기는 수위가 낮으니까 수도가 낮으니까 이게 흘러내려오겠죠. 물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쪽을 일정한 수위만큼 지나면 여기로 빠져서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실험 장치에 흙을 지금 이렇게 시편을 거치를 해놓고 물이 여기서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지금 메스 플라스크 이런 데다가 메스 실린더 이런 데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0초일 때는 침투량이 0이었고 예를 들어 10초 갔더니 뭐 얼마고 뭐 20초 갔더니 10, 뭐 30초 갔더니 지금 뭐 30, 뭐 25, 20, 뭐 15 정도 돼야 되나? 15, 16. 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 따라서 요 눈금 변화를 읽는 거예요. 5초일 때 얼마, 10초일 때 얼마. 뭐.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물 나오는 양을 읽어서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지금 단위 시간당 침투 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돼요? 측정을 했어요. 어떤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자, 얘는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Q는 어떻게 돼요? AV 이렇게 됐죠, 그죠? 식을 다 써요. A의 V는 KI 다시의 법칙에서는 A, K, I가 어떻게 돼요? 델타 L분의 델타 H 이렇게 써요. 자, K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K는 씁니다. K는 하고 써요. A의 델타 L분의 델타 H의 Q 이렇게 쓰시면 그죠? 자, 지금 투수계수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단위 시간당 침투량은 측정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자, A,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간 치문의 단면적이에요. 자, C편을, 자, 이런 직경을 가진, 지금 요거의 단면적, 이게 직경이 D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경이면, 여기 원의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단면적이에요. 자, 여기 있는 델타 L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간 길이였잖아요. 그죠? 길이였고. 자, 요 델타 H가 뭐냐면 수두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수두 차죠. 자, 물이 흘러가기를요. 지금 보면 요쪽 면에서의 수두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피에조메타를 설치하면 어디다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요 위치에서 빨대를 꽂아도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서 수두차 그래서 내가 기준면을 하나를 설치합니다. 자, 여기에 기준면은
어디를 설정해도 무방하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위치에서 갖고 있는 총 수두예요. 자, 요 위치에서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뽑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요까지 올라가겠죠. 여기 있는 까지.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뭐냐면 요 면에서의 수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두 차이는 얼마만큼이냐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이 흘러간 길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착각하시면,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물이, 여기 있는 물이 보세요. 이렇게 와서요. 흙 속을 쭉 침투를 해서요.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뚝 떨어졌다. 이게. 다 흘러간 길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데, 흙 속을 다시 바꾸면 침투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감소가 없이 그냥 물 속을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감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길이는 빼고, 자, 흙 속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길이는 흘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것도 에너지 감소 없이 물 속을, 흙 속이 아니라 물 자체에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이 침투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길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델타 L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시편의 길이.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 시편의 단면적이고 이 시편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물이 침투한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됐죠? 자, 이게 시편의 단면적 A 만약에 쓴다면 뭐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흙 속에 물이 흘러간 길이 침륜 길이 결국 시편의 길이 델타 H 양쪽 차이의 수두 차이 이것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하고 또 언급을 하면 기준면이 여기 있던 어떻게 돼요? 이 수두 차이에 그러니까 이 기준면이 여기 있다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에너지는 이만큼 아까 기준면 여기 있을 때보다 증가해요. 자, 요 에너지도 아까 요거보다 이만큼 증가하는데 이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기준면이 어디 있던 무방한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의 제가 농담처럼 드렸던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100층에서 101층 뛰나? 아니, 100층 못 뛰죠. 100층에서 99층을 뛰나? 50층에서 49층 뛰나? 1층에서 뭐 0층 지하층으로 뛰나? 지금 차이만이 중요하다. 이게 차이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두가 떨어지는 차이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 정수두 투수계수 시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두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수두가 시험 과정 동안 일정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수두 투수계수 시험하고 이제 써요. 그래서 수식은 다음처럼 나타나고요. 지금 여러분들 Q 단위 시간당 침투량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T 분의 Q 이렇게 써지니까 그거를 바꾸어 놓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정수 투수식 시험은 뭐 지금도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특성이 있냐고 본다면 시험의 원리 및 시험 방법이 간단해요. 지금 뭐 원리 지금 굉장히 심플했잖아요. 시험 방법도 간단해요. 시편을 만들어서 놓고 물만 흘려서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투수계수가 매우 작은 흙인 경우에는 실험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계수가 굉장히 작아요. 아까처럼 막 점토 이렇게 가면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7승 cm per sec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수명사를 우리가 일정 걸었을 때
물이 떨어지는 이 속도가요. 여기서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물 양을 재야 되는데 떨어지기를 한 방울 똑 떨어지고 몇 시간 있다가 한 방울이 똑 떨어지고 몇 시간 있다 한 방울이 똑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긴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침투유량을 측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측정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측정하더라도 오차가 많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물이 증발해져 버리는 이 양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 상태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흙, 이 정도의 투수계수를 갖는 곳에서 우리가 이 정수 투수시험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로 투수계수가 큰 모래나 자갈 같은 조립토에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침투유량을 지금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높인다면 어떻게 돼요? V 이퀄 KI에 K에 델타 L분의 델타 H 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여기다 A를 곱하면 결국은 Q 뭐 이렇게 될 텐데 요 델타 H를 키우면 침투유량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델타 H를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요? 쭉 해서 뽑아서요. 물을 몇 가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델타 H가 H를 이만큼 키웠다 이거야. 그러면 델타 H가 2배가 되면 물에 흐르는 침투유량은 2배가 되겠죠.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수두를 높일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층고가 만약에 뭐 실험실 층고 3m, 4m 되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졌다 쳐요. 실험 장치가 여기 있어서 자 여기에 지금 쭉 올리는 이거를 한 뭐 2m 정도를 올렸다고 치면 물은 빨리 흐르지만 장치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굉장히 번거로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를 올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 일자에 빠지죠? 여기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P를 가해요. 여기는 압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기준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자유면을 냈으니까 지금 에너지가 HT가 여기까지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압력을 가했어요. P라는 압력을. 그럼 여기서 뽑으면 어떻게 돼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얼마만큼? 감마 W분의 P라는 압력 수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총 에너지가. 결국 뭐냐면 여기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내가 이런 지금 자유면의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높이로 위치 수두를 올린 게 아니라 압력 수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에너지 차이를 총 수두를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HT가 돼서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델타 H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물의 높이는 여기 있지만 압력을 가해서 높인 거예요. 자, 만약에 압력이요. 여러분 1kg/cm 제곱. 이게 여러분들 대기압 1입니다. 그래서 지금 10kPa를 가한 거예요. 자, 이 대기압 1의 대기압을 가했을 때 지금 여기 얼마 올라냐면 H 프레셔는 10m 상승해요. 이게 1기압에 가한 거예요. 1기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압력이냐? 아주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풍선 불 때요. 풍선 불 때 힘으로 사람 힘으로 하고 이제 불잖아요. 압력을 가하잖아요. 이 압력을 하고 가할 때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힘만 좋으면 이거는 뭐 한 2, 3기압 정도까지 불어냅니다. 그러니까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압이면 한 1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압력을 가하면 수두가 10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장치를 10m를 지금 수두 차이를 둔 거랑 똑같은 장치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잘 떨어지겠죠. 이런 압력을 가해서 정수두를 유지하는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압형, 가압을 압력을 가했다 이거예요. 가압형 정수두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가합형을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는 장치, 실험적인 장치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겠지만 투수계수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실트나 점토 같은데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점토 쪽은 투수계수가 측정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아주 조밀한 모래라든가 실트의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데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수계수가 작은 이런 재료에 측정을 할 때 지금 이런 압력간 가합형 투수계수를 쓰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이 몰드가 이런 쇠로 만든 몰드냐 아니면 고무막으로 이렇게 만든 거냐, 그래서 강성벽을 쓰느냐 아니면 이런 연성벽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도 조금 차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실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정수도 투수 시험이라는 거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수도 투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정수도 투수 시험은 수도 차이가 계속 일정한 거였죠. 근데 이제 변수도 투수 시험은 그 말 그대로 시험 과정 중에 수도 차이가 지속적으로 변한다 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자, 시험 장치를 개략적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시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지금 물이 이쪽에서는 일정한 수위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서 되는 부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만 일정하게 놔두고요. 자, 이쪽에 시편 이 위쪽에 얇은 관, 우리가 유리관 이렇게 얇은 거죠. 유리관을 상당히 긴 높이로 빼둡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층고가 허락하는 범위 뭐 1.5m 뭐 이 정도 범위를 쭉 빼는데 좀 짧게 그려졌지만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빼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 유리에 요 유리 얇은 유리관에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물이 여기에 수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 면의 수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만큼이 수두 차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수두 차이가 형성이 되니까 물이 이렇게 흙 속에 침투를 해서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는데, 자, 보면은 지금 물이 흘러가면서 이 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수두 차이가 처음에는 이만큼의 수두 차이를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두 차이가 점점 수위가 떨어지면서 점점 수두 차이가 줄어드는 이런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수도 투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조건에서 보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물의량 Q 인풋가고요. 나오는 물의량 Q 아웃풋하고는 같겠죠. 왜? 지금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이 흘러가고 비압 축성이고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들어가는 물량은 나오는 물량하고 같다.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에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을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Q 들어가는 물량은 위에 있는 단면적입니다. A의 DH 높이 차. 자, 이쪽에 보면서 살짝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요 단면적입니다. 여기에 단면적 A에 여기에 일부 높이가 떨어진 DH만큼 하면 부피죠. 그래서 이만큼이 들어가는 물량이고요. 나오는 물량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요 단면에 A의 속도로 AV의 델타 T만큼이 지금 유출되는 물량이 될 테고요. 이 두 개가 같다, 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A의 DH는 어떻게 돼요? AV의 지금 DT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A는 이렇게 써지고요. 자, 이 V는 어떻게 써요? KI의 DT 이렇게 써지고요. 계속 써봅시다. K의 I는 어떻게 돼요? 델타 L분의 델타 H의 DT인데, 자, 여기에 지금 있는 요 델타 H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죠. 그죠? 변화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요 수식을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 다음처럼 이제 조건을 성립합니다. 아까 지금 수식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되는 우리가 경계 조건, 우리가 뭐 초기치 조건이죠. 자, 그래서 H가 T가 0일 때 H0, T가 어떤 T일 때 H, T가 T1일 때 H1, 뭐 이런 지금 초기치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서 이제 풉니다.
양쪽으로 풀어요. 이거는 뭐 수식적인 부분이니까 특별히 지나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K는 A의 T2-T1의 AL의 ln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로그가 아닙니다. 지금 계산기로 찍으실 때 로그가 아니고 내추럴 로그죠. ln입니다. 내추럴 로그고 H2분의 H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투수계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변수도 투수계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정수도 같은 경우는 유도하는데 굉장히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데 변수 투수계수 시험은 뭐 이게 유도해서 풀기에는 이 수식 자체가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외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A는 라지 A입니다. 라지 A는 지금 보세요. C편의 단면적이 될 거고요. 요 스몰 A는 어떻게 돼요? 유리관의 단면적이에요. 관의 단면적이 될 거고요. 요 L은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간 길이, 근데 에너지를 감소하면서 흙 속을 흘러간 물의 길이 결국 C편 길이가 되고요. C편 길이가 되고요. T2, T1, H1, H2는 어떻게 돼요? 시간 T2에서 높이 H2, T1에서의 높이 H1. B니까, 요 사인사에서 B로 들어가니까요. 기준면은 어디든 지금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외우실 때, 이런 거예요. T2 빼기 T1인지, T1 빼기 T2인지, 아니면 H1 나누기 H2인지, H2 나누기 H1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 2 이건 너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거꾸로 만약에 T2-T1인데 T1-T2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투수계수가. 투수계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K는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계산 과정 중에 잘못됐구나. 뭐 값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율로 가니까 ln에서 이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일단 뭐 요 t 빼기 t h 나누기 h 요 정도 기억하면 조금 쉽죠. a 델타 t al ln 주실 로그가 아니고 ln이에요. 만약에 로그로 여러분들 계산기 찍으실 거면 앞에 2.3하고 곱해 주셔야 됩니다. ln으로 계산을 한다 하는 거를 지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변수도 투수 시험은 실험은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수도를 상당히 좀 높일 수도 있고요. 물에 흘러가는 이 침투율량이 작아도 이 얇은 관을 통해서 아주 미소한 침투율량 변화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험은 유출량이 작은 투수계수가 작은 세립토에 효과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에 반해서 투수계수가 큰 조립토,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는 유리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는 물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땡하고 얼마, 여기 땡하고 얼마, 땡하고 이걸 읽기가 버거울 정도로 쭉 빠져나가면 실험의 오차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변수도 투수계수 시험은 투수계수가 작은 우리 세립토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수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가학평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은 완전한 세립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립토까지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정수도 실험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요새 이제 이 실험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현장 시험에서 지금 한 종류를 이제 정리하면 투수계수 측정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될 것 같아요. 자, 현장 투수계수 시험에 양수 시험, 웰 펌핑 테스트. 자, 실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장치를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 원래 있던 지하수위가 이렇게 지하수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하수위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안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외를, 지금 우물을죠. 우물을 하나를 뚫고요. 그 옆에 우물을, 파이프를 2개를 묻어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관측정이에요. 여기가 시험전이고요. 여기가 관측정이에요. 뭘 측정을 하냐면, 지금 지하수위가 얼마나 돼 있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이 지금 몇 개가 설치되냐면 우물 하나, 파이프 하나, 파이프 하나 이 홀이 지금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정한 지금 유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펌프로 물을 부어서 계속적으로 물을 퍼내는 거예요. 유출을 시키면 지하 수위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상황이 되면 안정하고 일정한 지하 수위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쪽으로 유출되는 물량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침투 유량이 Q 인풋과 Q 아웃풋이 같아지면 동일해지면 지하 수위의 저하는 더 이상 멈추고 일정한 이런 지하 수면을 가지고 지금 안정된 상태를 있겠죠. 이때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물을 뽑는 겁니다. 자, 물을 뽑고요. 자, 이 셈에서 측정하기는 뭐냐면, 자, Q 아웃풋, 내가 물을 뽑아내는 거, 얼마만큼 뽑아내는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일정한 거리, 지금 어느 거리만큼 떨어진 데서의 지금 지하 수위가 원래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겠죠? 일정한 지하 수위가 되는 데서 또 지하 수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관측점에서 얼마, 여기 시험점에서 얼마, 첫 번째 어떤 거리에 떨어지는 얼마, 두 번째 떨어지는 얼마 하고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이 일정하게 뽑을 때 일정한 지하 수위가 안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을 뽑으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지하 수위가 떨어지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지하 수위 차이에서 동수경사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수경사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침투 속도가 빨라지죠, 그죠? 침투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이 점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을 뽑으면 뽑은 걸 채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뽑고 계속 일정하게 뽑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오는 물량이 이 뽑는 물량하고 결국은 같아지게 되면 들어온 물량하고 같아지게 되면 일정한 주요 수면을 가지고 안정된 이런 최종적인 상황에 도달을 하겠죠. 그때 상황을 지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뽑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유도를 생략을 할 거고요. 주어진 수식은 이런 뭐 수식에 뭐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지금 투수계수는 다음 수식처럼 됩니다. 이렇게 지금 K는 파이의 H 조금 보시고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수업 때는 뭐 어쨌든 잠깐이라도 한 번쯤은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외우고 원리는 이거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